한겨레 그리고 어제 도하 모든 언론들이 단독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나온 보고서를 일제히 보도를 했습니다. 네. 잘 아시는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8월 2일 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하고 세 차례 네. 통화를 하고 그리고 또 8월 8일 이제 그 통화를 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사실은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 사건이 재이첩이 됐죠. 네. 그리고 나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리자면 저희도 이제 갖고 있는 이 수사단 이거는 저희가 이제 이렇게 이쪽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핵심 자료 이면지 아닙니다. 네, 이면지는 아닙니다. 네. 이제 국방부 군사법원을 통해서 기자들에게 이제 전달된 그 비밀 자료인데요. 여기에 보면 실제로 임성근 사단장의 혐의 사실이 빼곡히 나와 있어요. 쭉 보면 세 쪽에 걸쳐서 빼곡히 기록이 되어 있고 그런데 국방부 조사본부가 임성근 사단장의 혐의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주일 후에 빼고 경북청에 이첩을 했다.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어느 분? 예. 그러니까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네. 해병대 수사단의 1차 조사 결과 네. 경찰에 이첩했다가 다시 보류돼서 돌아왔던 그 판단과 그렇죠. 그 이후에 재조사에 나선 국방부 조사본부의 판단이 같았다. 맞습니다. 군은 혼연일체로 똑같이 임성근 사단장을 처벌하라고 그런 혐의를 적시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네. 그렇다고 한다면 두 번의 외압이 있는 겁니다. 네. 한 번은 해병대 수사단이 수사했을 때 그 정식적인 수사를 막으려고 했던 외압이 한 번 있었던 것이고 네.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초동 조사를 통해서 네. 8월 14일에 1차 보고서에는 분명히 임성근이라는 사람이 혐의자로 적시가 돼 있는데 맞습니다. 그로부터 그 일주일 뒤인 21일에는 네. 그 혐의자를 뺀 상태로 경찰에 이첩이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상간에도 외압이 한 번 더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임성근을 구명하려고 했던 그 실체를 밝히는 게 굉장히 더 중요해졌다. 네. 또렷해졌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좀 나눠보자면 1차 외압, 2차 외압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공수처 수사 단계에서 외압은 없었는지 이 다종다기한 단계의 수사 외압이 어디로부터 시작이 된 건지 그 근간과 출발이 어떤 건지 사실은 이 내용을 밝히는 것이 수사의 핵심이 아닌가 싶은 건데요. 김은지 기자님 어떻게 보셨어요? 네, 몸통이 점점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그렇게 아니라고 주장을 했지만 네. 증거들이 하나 둘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것을 또 뒷받침해주는 하나의 증거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임성근이 빠졌다. 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도 또 다시 보이게 되는 것이고요. 네. 그러니까 과실치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으로 누군가를 숨지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게 혐의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최상병 사건과 관련해서 최상병이 왜 숨지게 됐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들이 있는데 여기에 잘못된 판단과 지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책임자가 누구냐라고 네. 하는 것이 이 사안의 핵심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국방부 조사본부가 이제 조사하기로는 6명의 범죄 혐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건데 최종적으로 2명으로 네. 풀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아주 중요한 증거이고요. 결국은 임성근이 왜 빠졌냐를 네. 규명해야 되는 것으로 더욱더 이제 우리가 이제 집중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지금 보면 제가 뭐 읽어드릴 수는 있는데요. 이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그 최상병 사망사고 관계자별로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의 단서가 되는 정황 판단 근거들을 쭉 정리한 보고서입니다. 그 보면 1번부터 8번까지 있어요. 왜냐하면 전체 그 입건 대상자가 총 8명이었고 박정훈 전 수사단장도 8명 그리고 네. 국방부 조사본부에서도 이 8명에 대해서 실제로 범죄의 단서가 되는 정황이 어떤 것인지를 꼼꼼히 수사해서 넣어놓은 건데요. 보면 1번이 임성근이에요. 1 관계자 해병대 1사단장 소장 임성근. 그리고 어떤 내용들이 나와 있냐면 핵심적으로는 이런 겁니다. 1번은 기본적으로 그 최상병 등 투입되는 인원들이 실종자 수색 작전 임무에 맞는 안전대책 수립 및 안전장비 준비 등을 할 수 없게 하였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중요한 거는 내려갈 때 가슴 장화 신어라 뭐 이런 얘기 있었다고 언론 보도에도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이 그 국방부 조사본부의 그 조사 내용에도 분명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성근 사단장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수변에 내려가서 수풀을 헤치고 찔러 보아야 한다. 물가에 들어가는 그런 방법으로 71대대가 실종자를 찾은 거 아니냐. 내려가는 사람은 가슴 장화를 신어라. 뭐 이렇게 아주 꼼꼼히 디테일하게 얘기를 했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제가 좀 충격적으로 받아보는 거는 임성근 사단장이 현장 지도하면서 복장 착용 미흡,
그 일부 채용 못 쓴 인원이 있다라고 가로를 닫고 그다음에 슈트 안에도 빨간색 추리닝을 입고 해병대가 눈에 확 띌 수 있도록 가급적 적색 티를 입고 작업을 지시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언론 보도를 통해서 드러났던 내용이 국방부 조사본부의 그 보고서에도 다 나와 있다. 이 정도면 입건 안 하는 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렇고요. 네. 이 보고서 내용을 살펴보면서 느꼈던 게 네. 그 실제로 수중수색에 나섰던 장병들에게는 네. 구명 조끼를 입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작 본인은 구명 로비를 굉장히 세게 한 게 아닌가. 장병들에게 정작 입혀야 될 사람한테 조끼를 입히지 않고 네. 본인 구명에만 나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네. 좀 많이 들었고요. 네. 그를 구제한 사람이 있다면 매우 강력한 사람일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로비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는 네.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나 네. 이제 그 임성근 사단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도 보고서에 적힌 대로 여러 가지 혐의 사실을 본인 스스로가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인하고 있기 때문에 7월 31일에 스스로 사표를 원래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 내용들을 해병대 사령부도 공유를 하고 있었고 직무 배제 이후에 사령부로 발령이 난 상황이었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묘한 상황이 발생하죠. 대통령실에서 이종섭 장관에게 02800으로 시작하는 전화가 걸려왔고 그렇죠. 그 이후에 박진희 군사보좌관을 통해서 해병대 사령관에 연락이 갔고 네. 그 전에 직무 배제했던 임성근에 대한 인사 조치가 네. 번복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렇죠. 본인 스스로도 내가 나갈 줄 알았는데 네. 그 결과를 누군가 바꿔줬다. 그렇죠. 누군가의 실체를 밝히는 게 너무나 중요해졌다. 맞습니다.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똑같은 일이 또 일어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실제로 관저대기 중에 짐 싸고 있었다는 거예요. 임성근 사단장이. 그런데 짐 싸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루는 휴가로 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정상 출근으로 처리해라. 그러니까 누군가로부터 이런 지시가 왔기 때문에 정종범 해병대 부사령관의 메모 속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누가 왜 무슨 목적으로 임성근 전 사단장을 구명하려고 했었냐. 예, 그 정말 구명조끼만 입었어도 이런 사고는 안 생겼다라는 이제 국방부 조사본부의 이제 내용도 나오는데 김은지 기자는 누구라고 의심하세요? 가장 이제 이런 지시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몇 명 되지 않습니다. 예. 임성근 전 사단장 위에 누가 있는지를 체크해 보면 알 수 있고 사실 수사의 기본이지 않겠습니까? 네네. 임성근 전 사단장 위에 김계한 사령관이 있을 것이고 위에 장관이 있을 것이고 그 위에 대통령이 있다라고 네. 하는 것인데 예. 지금 결국 대통령이 이종섭 장관과의 전화 통화도 부인해 왔던 상황들이 뒤집어졌고요. 네. 이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상황을 봤을 때 결국은 모든 이제 가리키는 방향은 대통령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말씀 김은지 네. 기자님께 너무 적확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몸통이 점점 드러나고 있고 그 핵심은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에게로 향하고 있는 거죠. 초점이 네. 향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이게 중요한 거는 02800으로 시작되는 지난 7월 31일 네. 오전 11시 45분에 왔던 그 전화의 실체 그리고 그 뒤에 이어졌던 8월 2일의 전화통화 내용 그리고 8월 8일의 전화통화 내용 그리고 그 사이에 있었던 수많은 전화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군사법원을 통해서 각종 휴대전화를 통해서 확인된 내용을 보면 대통령실 안보실의 행정관하고도 박진희 군사보좌관하고도 긴밀하게 통화를 많이 했다는 거잖아요. 네. 이런 등등의 내용을 보면 대통령의 지시로 참모들 그다음에 국방부 지휘관들이 아주 분주하게 무언가를 처리하려고만 했었다. 네. 그 내용을 이제는 밝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누가 사단장할 수 있냐라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게 지금 전원처럼 내려와져 그렇죠. 있고 이제까지 지난 1년 동안 전원으로 나왔던 내용들이 거의 다 사실이라는 것을 지금 저희가 증거 자료를 통해서 맞습니다.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심지어는 거짓말했다라고 하는 것까지 드러나요. 왜냐하면 국회에 나와서 위증죄로 지금 야당에선 고발하겠다 혹은 이미 고발했다라고까지도 말하고 있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전원으로 나왔던 이야기들에 대한 신빙성이 더 올라가고 있다라고 본다면 대통령이 개입했다라고 하는 의심들은 짙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사실 짙다라는 말도 부족하지 않나 이 정도면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맞아요. 워낙 검찰과 수사 사정에 많이 얘기하면 전직입니다. 지금 현지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네. 현 정치부 기자, 전 검찰 기자. 네. 저희들이 어제 사실은 여의도 모처에서 점심을 먹었는데 저희가 셋이 다 기자인데
저희 셋을 뭐 유튜버 회동이냐고. 모 여의도 관계자가 이야기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직은 다 유튜버로. 네. 그러다 본질은 기자다. 아니 근데 제가 이거 좀 여쭤보려고 해요. 공수처가 어제 브리핑을 했는데 대통령실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 계획은 아직 없다. 아니 지금 통화 내용 막 증거가 다 지금 차고 넘치는데 어떻게 하려고 이런 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까 이제 김은지 기자의 말씀대로 네. 모든 이제 여러 가지 정황 증거라든가 직간접 증거들이 가리키는 좌표가 딱 하나입니다. 네. 대통령실을 통해서 혹시 이 모든 지시들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그 배우고 끝판왕은 누구인가를 궁금해하는 상황인데 네. 이런 상황에서 이 수사를 전담하고 있는 공수처에서 물론 공식적인 브리핑이기 때문에 수사 보안상 밝히지 못할 부분이 있겠지만 네. 이런 수세적인 입장을 내놓는 건 사실 좋지 않거든요. 충분히 원론적인 말로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인 자세를 보인다는 것은 결국은 특검의 시기만 앞당길 따름인 것입니다. 네. 지금 공수처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 엄정한 조사를 통해서 과연 그 지시가 임성근 구하기가 어떻게 내려왔는지 일단을 밝히는 게 당면 목표이고 그런 조사를 하기 위한 대통령실을 향한 강제 수사도 준비해야 될 판국인데 네. 이런 자세를 취하는 건 온당치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휴대폰 압수수색해야 되는 게 아니냐 맞아요. 지금 이야기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네. 예, 그러니까 실제로 수사의 ABC를 잘 알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라면 충분히 대비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수사를 또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개인 핸드폰으로 전화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역대급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제가 보기에는 그 전화에 지난 2년간 국정 상황이 다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아폰을 사용하지 않고 개인 핸드폰으로 예. 근데 기자들 사이에도 소문이 있잖아요. 대통령이 밤에 뭐 정치권 관계자들에게 술 드시고 전화를 한다더라. 네. 나도 받았다. 막 이런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저한테는 안 오더라고요. 문자 하나 남겨놓으시면. 문자 한번 보내보세요. 실제로 그 전화가 근데 오는지. 진짜 그 보도가 나온 이후에 저도 여의도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아, 진짜 대통령이 아직도 개인 폰을 사용하는구나. 예, 예. 나도 한번 연락해볼까라는 이야기를 많이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충격적인 소식인 것이죠. 예. 아니 근데 임기 초반에 저한테도 그랬어요. 전화해보라고 받으실 거라고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심각하다. 예, 대통령이 개인 휴대전화로 공무를 하고 있다는 것은 네. 이거는 기본적으로 내가 대통령이고 이 나라의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통수권자로서 혹여라도 발생할지 모르는 어떤 보안 미비의 문제점에 대해서 무방비다. 아니 실제로 우리 정부가 이제 도청을 당한 바가 있지 그러니까요. 않습니까? 미국으로부터. 이제 그 사실로부터로도 굉장히 큰 화제가 되고 문제가 됐었는데 그걸 외교적 문제 제기를 공식적으로 하지 않아서 또 네. 지탄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네. 예, 네.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그 박정훈 대령 측에서 지금 항명죄로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중앙군사법원에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과 네.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개인 전화에 통신 내역 조회를 해달라는 그 요구를 법원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거 나오면 예. 네. 또 상당한 그 파장이 있을 수 있죠. 된다. 아니, 그와 별개로 사실 지금까지 대통령이 개인 폰으로 그렇게 많은 통화를 했다고 한다면 이미 외국 대사관에서의 스파이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우리보다 그쪽에서 더 많이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요. 대통령의 수사 외압과 관련된 의혹과 관련된 사실은요. 우리는 다 아는데 막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참 황당한 이야기죠. 막 예. 이러고 나오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뭐 북한에서 뭐 나오는 거 아닌가? 미 대사관은 알고 있다. 그렇죠. 예, 미국 대사관 그럴 수 당연히 있다. 알고 있겠죠. 예. 그러니까 일거수일투족이 다 폭로되고 있다고 한다면 도대체 네. 뭐냐? 너무 투명하다 우리는. 예,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이 국방부 조사본부의 그 보고서를 보면서 네. 수사단 보고서를 보면서 정말 가슴 아픈 대목이 있었어요. 요 대목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결국 고 최상병은 내성천에서 실종자를 수색할 때 수중 실종자 수색을 하지 않았거나 수중 실종자 수색을 할 때 구명조끼를 입었거나 안전 로프를 장착하였다면 물에 휩쓸렸다 하더라도 죽음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게 사실은 그 결론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안전장비만 했다 하더라도 죽음에 이르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라는 거를 군 당국이 알고 있다면
이 잘못에 대해서 스스로 철저하게 정말 잘못했다고 반성하고 해야 되는데 나는 관계가 없으니 또는 나를 좀 빼줘 혹은 또 이 사람을 빼야 된다라고 일종의 수사 외압과 로비가 실제로 있었다고 한다면 이건 정말 천인공노할 일이다라는 생각이 좀 그러니까 듭니다. 최상병 사건의 핵심이 두 가지이지 않습니까? 첫 네. 번째가 이제 최상병이 왜 숨졌냐라고 네. 하는 부분이고요. 이제 거기에 이제 임성근 이제 사단장의 연루 부분들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인데 네. 두 번째는 박정훈 대령은 왜 감옥 갈 뻔했냐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안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방부 보고 조사본부에서 철저하게 조사해서 보고서가 남아 있고 그렇게 어렵지 않은 사실관계들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걸 수사하려고 했던 사람을 감옥까지 그러니까 영장 청구해가지고는 정말 그 코앞까지 데리고 갔고 지금도 재판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 지점에 대해서도 계속 따져 물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밝힌 대로 정말로 순직한 장병의 억울한 죽음을 위무하고 싶었다고 한다면은 네. 이런 사망경위 구명조끼를 입었으면 살 수 있었다는 부분에 주목해서 임성근 사단장을 더 강력하게 처벌하고 네. 이걸 제대로 수사한 박정훈 대령에게는 상을 줘야 맞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굉장히 엉뚱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예, 정말 그러니까 사람들이 국민들이 이런 그 상식적인 어떤 이거는 근데 군대에서만 벌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회사에서도 일상생활에서도 얼마든지 억울하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온 국민이 공분하는 것이고 이 사건의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밝혀야 된다. 박정훈 전 수사단장의 억울함을 다시 풀어줘야 된다. 공소 취소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